안녕하세요. 얼린도 킴입니다. 8월 26일 시황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시게 되면 거의 다가 일단 장막판에 좀 많이 상승되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일단 러셀이 좀 많이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먼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 러셀이다.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맵을 한번 보시게 되면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이 좀 올랐고, 자, 내일 엔비디아 실적을 좀 기대하는 그런 모양이 있죠. 자, 그 다음 금융주라든지 일라일리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 있죠. 제너럴 일렉트릭인지 보잉, 그 다음 로키드 마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오른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S&P 500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0.41% 정도 상승한 6,400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의 뭐 지금 조정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 9월 달에 좀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조정을 잘 이용해서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는 조정이지, 우리 자체가 털고 나오는 조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다우 역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0.30% 상승하면서 아직까지는 추세가 다 정별되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역별되어 있는 상태는 없죠. 그렇다면 추세는 상당히 강한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스닥 역시도 상승 추세 있고, 나스닥 100 역시도 상승 추세 있습니다. 자, 반대로 지금 러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한 모양이 있죠. 아직까지 직전 고점을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0.83% 상승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2년물 한번 보겠습니다. 2년물은 일단 1.05% 하락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2년물은 금리를 많이 반영하니까. 그 다음 10년물도 조금은 하락되는데 뭐 큰 폭이 하락된 건 없겠고, 반면에 30년물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단기채에 다 집중이 되고 있고, 장기채는 아무도 안 사주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골드 역시도 일단은 추세는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중앙은행들이 다 매입을 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이런 데를 실물자산 쪽으로 좀 매기가 돌고 있다. 자, 마찬가지로 금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주가를 보실 때는 하루 이틀 아니면 한 달, 두 달 아니면 6개월 이렇게 보지 마시고 좀 길게 한번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식을 대해야 될지,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트럼프 4년이죠. 지금 주가를 움직이는 사람은 트럼프입니다. 자, 그러니까 4년을 갖다가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2년, 그 다음에 일단 반년이 지나왔고, 그 다음 2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주식을 갖다 구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때까지 모습 속에서 어떻게 일단 주식이 흘러가고,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정치권에 대한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된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자,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요동을 칠 수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표입니다. 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들의 정치 생명이 이제 달라지겠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표심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트럼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미국에는 양당 정치죠. 지금 이제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 상원은 일단 1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원은 43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00명 중에는 보통 50개 주니까 한 주에 2명씩이 되고 있고, 여기는 디스트릭마다 구역이 나눠져서, 자, 거기서 인구 비례로 선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자, 세네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53명이 리퍼블릭이죠. 공화당이고, 그 다음에 요 2명까지 합해서 인디펜던트 2명까지 합해서 47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내년에 뒤집기는 상당히 힘든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상원을 갖다가 6명, 7명, 부통령까지 합하면은 게스팅 보트까지 합하면 적어도 7명, 7표를 갖다 가져와야만이 자기가 일단 나름대로 승리할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는 공화당이 압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저렇게 보시면 되고, 이 표까지도 지금 이제 조금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하우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20명입니다. 여기가 220명이고, 자, 반면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215명이죠. 자, 그러니까 5표만 있으면은 충분히 민주당이 앞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위태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원에다가 지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인해서 현재 미국의 정치권에서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가 연방이 하원 5석을 놓고 치열하게 접전 중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텍사스는 이미 조정 절차에 들어갔고,
캘리포니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들어갔는데 트럼프가 수를 하니 많이 그런 입장까지 와 있죠. 그래서 선거구 재조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대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알아봤던 이유는 자, 내년 11월 달이 선거인데 10월 달까지는 주가를 만약에 빼게 되면은 당연히 지게 되면은 하우스를 갖다 잃어버립니다. 공화당이. 자, 그럴 리는 없겠죠. 자, 그렇다면은 트럼프 자체는 내년 10월까지는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춰서라도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는 것이 현재 트럼프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주가가 조정을 받아도 어느 정도 일단 큰 폭에 꺾이지 않고 상승될 여력이 많다. 이런 식으로 일단 스킴을 깔아놓고 우리가 주식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경제지표 하나 보겠습니다. 듀러블 굿즈 있죠. 요건 내구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3년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에 대한 기업의 신규 주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신규 주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경기가 살아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컴퓨터, 항공기, 기계류 이런 것들은 3년 이상 일단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신규 주문이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난다는 말은 아무래도 경기가 그렇게 하향이 안 되고 꺾이지 않았다. 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6월 달에는 9.4% 했던 것이 이번에 2.8%로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폭이 많이 줄었으니까 자, 기업들이 아무래도 신규 주문을 많이 했다. 자,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또한 요번에 예측치 자체를 본다면 마이너스 3.8이었는데 지금 이제 마이너스 2.8로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양이 있었고, 자, 물론 코올로 봤을 때는 조금 일단 약간의 지금 이제 마이너스 폭이 있었는데 마이너스가 아니고 좀 줄어졌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올보다는 이쪽이 더 중요한 거니까 자,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은 기업의 신규 주문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번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은 침체로 오는 것이 아니냐. 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침체로서 보이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내구재 수요를 한번 보시게 되면 항공기 주문의 급증 속에서 안정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올해 초에 급증했다가 조금 안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반등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 또한 운송 부분을 제외한 신규 주문량이 전월 대비해서 한 1.1%가 증가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기업들의 주문은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소비자 신뢰지수 한번 보시게 되면 예측치가 96.4였죠. 근데 이번에 97.4로서 물론 저번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일단 적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치보다는 좀 좋게 나왔다. 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폭의 뭐 상승도 아니고 아직까지 큰 폭이 빠진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되면 좀 위험한데 아직까지는 그까지는 오지 않았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한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요 내용을 한번 보시겠네요. 요거는 의견입니다. 의견, 오피니언입니다. 그래서 소형주가 시장의 새로운 웅장한 세븐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를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이유가 자, 아무래도 금리 인하겠죠. 그래서 소형주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때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변동금리죠. 변동금리 때문에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 기업 이익이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강세를 보였다는 거고, 자, 9월, 10월, 12월에 각각 0.25%씩 세 차례 금리를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다. 근데 세 차례까지 될지 요거는 조금은 의문스럽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그때 안 되면은 두 차례 더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안 되면은 뭐 4번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죠. 자, 연준 의장이 바뀌니까. 자, 그런 것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러한 전망을 근거로 해서 부진한 고용시장, 소비 지출력 감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4분기에 실질 소비자 지출의 성장률이 1%에 거친 것으로 전망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소비가 줄어들면은 아무래도 자, 기업에 부담이 되면서 여러 가지 모습에서 좋은 모양은 아니죠. 기업의 이익이 감소되니까.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소비자 지출이 경제를 주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갖다가 부양시켜야 되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연준 의장도 고용이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것들, 그 다음 GDP 성장률이 좀 둔화되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 때문에도 아무래도 금리 인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모건 스탠리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이 다음 달에 25bp 한 번 내리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도 한 번 내린다는 거죠. 두 번 내리고 2026년도 말까지 분기별로 한 25bp씩 내린다. 자,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4번, 요번에 2번, 6번 정도를 내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금리를 갖다가 내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래서 최종 금리를 갖다가 2.5에서 3%로 인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주가 자체는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걸 통해
통해서 이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올 수가 있는데 이제 인위적으로 일단 내리고 이제 이런 것들 물가 상승이 오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시차는 아무래도 2027년도로 넘어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고용 호조라든지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 자체는 아무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2027년도로 넘기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2년물에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발행 규모가 한 690억 달러 정도 되고 있다. 수익률을 본다면 3.641%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응찰률은 2.25배가 저번이었는데 2.62배로서 조금 응찰률이 좋았죠. 수요가 좀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2년물은 내려갔는데 자, 30년물은 지금 내려가지가 않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단기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사고 있는데 장기물은 사줄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단기물 역시도 해외에서는 많이 안 사주죠. 직접 하고 지금 이제 프라이머리 딜러 이 사람들이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내부에서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무래도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해서 계속해서 풀어서 이쪽에서 더 많이 사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정부의 입장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금리를 이야기했던 이유가 소형주 때문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소형주는 또한 정말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형주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모습에 있는 것이 소형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가가 대형주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 다음부터는 바턴을 이어서 소형주가 뛰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보통 보면은 소형주가 그러면 많이 뛸 때 자 그때가 주가 일단 거품의 마지막이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자, 아무래도 지금 대형주가 일단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났을 때 펀더멘탈이 꺾이면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양은 보이지 않고 있죠. 더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소형주가 밑에 있기 때문에 따라 올라오고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얘가 다시금 가고 그 다음에 얘는 또 다시금 쫓아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2027년도라든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중간선거 후부터 시작해서는 조금은 꺾이는 그런 모양이 나타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일단 대형주에 비해서는 저렴한 것이 소형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한 23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 S&P 500인데, 지금 러셀 같은 건 한 16배 정도로 일단 거래되고 있죠. 물론 23배까지는 안 가고 보통 20배 수가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8배, 19배, 한 20배 정도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소형주는 조금은 또 힘을 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의 다시 말해서 시장 가치 자체로 본다면 전체 주식의 5%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대공황 이후에 몇 번밖에 보지 못했던 최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때라든지 요때고 지금도 요때라는 겁니다. 스몰캡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면서 5%밖에 차지 안 되는 그런 지금 낮은 가격에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역사가 반복되거나 과거와 일치한다면 소형주는 향후 상대 수익률에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초과 수익률을 기록하기 시작하기만 하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추세는 한동안 좀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소형주가 아니겠는가 조금 올라가는 폭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이 바닥권이기 때문에 조금의 상승은 또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작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한 4가지 종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한 종목은 아니고 이런 종목들 한번 깊이 있게 공부해 보신 후에 한번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깊이 있는 공부가 소형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 10% 미만이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밀로즈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다른 것보다는 ROI를 높이기 위해서 자산의 경량화 사업을 모델로 전환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택건설업체로부터 주거용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고 완공된 주택 부지를 갖다가 옵션 계약을 통해서 건설업체가 되팔아주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 토지은행이다.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주택의 건설업체와 주식 투자자 모두 사업의 모델과 회사 수익률의 예측 가능성이 익숙해지면서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밀로즈는 아무래도 8% 정도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부동산의 투자 신탁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런 것들을 투자하게 되면 조금은 어느 정도는 많은 수익률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회사는 트라이언프 파이낸시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좀 많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좀 깊이 있게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은행인데 마찬가지로 혁신을 통해서 앞서 나가는 소규모 기업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통적인 은행 업무 외에도 팩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막 카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중에 거래를 할 때 그 중간에서 송장이라든지 매출 채권을 가지고 돈을 먼저 주고 자 그거 자체가 나중에 일단 이자를 받는 그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트럭 운전사로부터의 매출 채권 AR 갖다가 송장을 매입을 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기 탐지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우위를 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매출 채권을 받았는데 이게 사기로 판명되면 자기는 꽝이 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위를 많이 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특별히 운송업계의 백오피스에 팩토링 서비스를 처리하는 팩토링 서비스 플랫폼도 출시를 했고, 또한 결제 네트워크도 제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은행 내에서 핀테크를 보유하고 있고 주주 가치를 희석하지 않고 수익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회사 하나 보시게 되면 아젤리스 주식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호텔이라든지 레스토랑을 위한 자산관리라든지 결제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메리어트에서 이번에 최근 고객으로서 등록이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업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소프트웨어는 처음부터 클라우드로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영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온프레미스에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업 안에다가 둘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좋은 그런 비용의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경쟁사인 기존 공급업체들은 기존의 코드를 갖다가 클라우드로 이전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유연성과 안정성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또 올라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회사 한번 보시게 되면 링컨 교육 서비스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전통적인 대학교의 높은 비용에 대해서 그 반감을 품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문 대학들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12개 주에 21개 캠퍼스에서 의료, 자동차, 정비, 용접 등 다양한 직종의 취업을 위한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분기 실적 발표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일단 20달러 선에서 거래는 되고 있는데, 이번 분기는 실적은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주가는 매출의 한 1배 정도를 약간 넘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저평가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한번 보시면서 꾸준히 연구하시고, 자, 이런 데서 제가 어느 종목이 좋은지, 자,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한번 연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상당히 좋은 차트가 형성되고 있죠. 차트 상에서는 358불대가 1차적인 지금 저항대, 2차 저항대는 366불 정도 되고 있다. 그래서 요거만 강하게 돌파해 준다면은 아무래도 직전 고점이라든지 400불대는 좀 돌파되면서 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자, 완전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트리거라든지 펀더멘털이 좀 받쳐줘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도 한 1% 가까이 올랐는데 좋은 모양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저녁에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우스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있죠. 기관들이 생각하는 그런 EPS라든지 레버뉴 매출이 있습니다. 자, 그거 자체를 갖다가 뛰어넘는지, 자, 그것이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일단 그 가이던스 역시도 생각했던 가이던스보다도 많이 나올지, 자, 그런 것들이 조금은 주된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것이 아니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주가는 더 많이 갈 수 있는 것이 엔비디아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팔란티어 한번 보겠습니다. 팔란티어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죠. 한 2% 정도 올랐는데 150불대 근처면은 일단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를 때 있죠. 180불대까지 갔을 때 내가 조금만 내려오면은 조정받으면 사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내려오니까 못 사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내려오면 살 줄 알았는데 내려가면 더 내려갈 줄 알고 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여기에 대한 펀더멘털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이 안 돼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격만 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두려울 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자, 그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 보고 내려올 때 들어가는 것이 아무래도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밑에는 회사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있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아이온큐 한번 보겠습니다. 한 5% 정도 상승되고 있는데 오늘 또 AMD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양자 소식들이 나오고 있었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반등이 됐는데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것이, 이렇게 빠질 때 있죠. 200일선 거쳐서 이렇게 빠질 때, 200일선 밑에 올 때. 자, 그런데 이것들이 왔던 이유가 자기의 펀더멘탈로 내려왔다면은 그거 자체는 아무래도 우리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U자형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경제 상황이라든지 단지 수급으로 내려왔을 때 회사는 가만히 있는데, 자, 그럴 때는 아무래도 조금씩은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빠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서 가는 거지, 자, 여기 자체가 이걸 갖고 내가 쇼부를 보면서 완전히 끝까지 가서 돈을 갖다 엄청 벌겠다, 자, 그렇게 보기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매출이 정말로 상승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나올 이익들이 조금은 있는지, 아직까지 적자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보시고 중요한 것은 10% 이상을 일단 들고 가지 말자, 저렇게 말씀을 드렸죠. 언제 어떻게 왔다 갔다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